여보세요? 네? 한 번도 아니고 매년 1,000만 원을 내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빛부동산 중개경매 채널 최초로 강원도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수도권과 가깝고 기업 유치가 잘 되어진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물건 원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2018년식의 건물로 외관상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외벽 마감도 신경을 쓴 티가 팍팍 나는 물건인데요. 감정가 11억 4천만 원에서 현재 최저가 반값입니다. 5억 6천만 원의 금액으로 오는 2024년 1월 29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건축비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감정가 대비 반값의 최저가이고 2018년식 건물인 걸 감안한다면 신탁대출 시 통상 낙찰가 대비 80%에서 90%의 대출이 가능하고 계산상으로는 내 자본 6천만 원이면 이런 멋진 다가구를 운영하는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총 11가구의 배치로 임대 수익 또한 괜찮은 물건이며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꾸준한 임대 수익이 가능하며 자금이 되신다면 전세를 활용하여 대출 없이 적정 금액의 투자로 방향을 잡으셔도 되는 그런 물건이네요.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57, 물건 종별은 다가구, 토지 면적은 85.49평이고 건물 면적은 180.62평입니다. 감정가는 11억 4,700, 41,580원, 최저가 49% 금액 5억 6,205만 원으로 잡혀 있고 입찰 기일은 24년 1월 29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층별 현황은 1층과 2층이 4가구로 동일한 구조이며 3층이 주인 세대, 4층이 2가구의 배치인데요. 그럼 바로 오늘 물건의 주변 시세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 주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위치는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현 소유자분께서 2020년 6월 25일 7억 9,500만 원에 실거래를 한 물건이라 볼 수 있고 토지 시세가 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오늘 물건 바로 옆쪽으로 해서 21년 6월 달에 평당 230만 원, 바로 전면적으로는 22년 4월 달에 평당 300만 원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288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당 한 200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물건의 인근 토지 시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실거래도 한번 총액으로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이 7억 9,500,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6억 8천만 원, 7억 8,700, 8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현황입니다. 다음은 중개매물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으로 해서는 조금 앞쪽으로 해서 매물이 4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과 가장 가까운 이 물건은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2017년식으로 오늘 물건과 연식은 거의 비슷하고 보증금이 2억 4,500, 월 4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도 매매가 8억 2천만 원, 그리고 이 12억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입니다. 2021년식이고 매매가 12억, 평당 1,446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개매물 시세도 실거래 시세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신축이 조금 비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7억 중반에서 8억 중반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 원주 혁신도시 오늘 물건 인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물건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 수는 총 13분, 보증금 합계는 6억, 월세 합계는 35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 기준 접수일이 2018년이고 2018년 당시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물건의 핵심 포인트, 제가 원주까지 가서 이 물건을 촬영해온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의 점유관계 조사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록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1층 한 가구, 2층 한 가구, 3층 한 가구이나 현황은 1층 4가구, 2층 4가구, 3층 한 가구, 제시외 옥탑,
다락까지 해서 401호, 402호로 표기가 되어 있다.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 딱지, 잘 볼 수 없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네요. 위반 건축물. 아래로 좀 내려가 보시면 1층 한 가구, 2층 한 가구, 3층 한 가구, 옥탑 1층 다락까지 배치가 된 그런 현황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4일 건축법 제11조 위반 내용은 불법 대수선, 대수선입니다. 뭔가 많이 고쳤다는 말인데 총 면적이 493.85제곱.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번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한 가구를 1층을 4가구로 2층도 4가구, 옥탑 1층 다락도 2가구로 불법 대수선하였고 위반 면적은 493.85제곱, 시정명령 내용은 원상 복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 대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 소유자분께서 소유권 변동일이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2020년. 하지만 여기 아래에 위반 건축물 기재일이 2019년 12월 4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 소유자분이 2020년 11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실 수 있고 부동산 중개 이런 건물을 매매할 때는 건축물 대장은 기본적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건물 7억 9,500, 한 8억 정도 되는 건물을 매수를 하시면서 본인이 떼봐도 분명히 떼볼 수 있는 그런 현황인데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도 8억이라는 금액에 매수를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만약 반대로 중개사 쪽에서 이런 걸 고지를 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 필요 서류를 오픈을 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면 상당히 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기사 내용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7일자 기사이고 기사 내용은 원주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실시라고 제목 타이틀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원주시는 오는 12월 부과유예했던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한다.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총 129건, 이 129건 안에 오늘 물건 있습니다. 부과 금액은 약 3억 1,900만 원이다. 시는 부과 유예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속히 위반 건축물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오는 12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유예를 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제가 일단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나름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원주시 건축가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여기 전화하면 되나요? 건물이 이게 경매에 나온 건물인데 보니까 위반 네, 건축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낙찰 후에 네, 어떻게 뭐 진행되는가 싶어서 원주시 반곡동 네. 2066-13번 지역. 여기 이행강제금이 아직은 부과가 된 적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 시기쯤에 이제 부과를 유예를 해서 안 한 건데 아직 네네. 이게 나중에 부과가 되고 나면 네. 금액이 굉장히 클 거예요. 얘는. 금액이, 네. 이게 쪼개기라고 해서 가구 수를 늘린 거거든요. 네네. 그건 경계벽으로.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이행강제금이 네. 뭐 1,0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돼요. 기본으로는. 1,000만 원 이상요? 네. 이게 그게 그럼, 매년 부과가 돼요. 매년 부과되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경매 일자가 1월 말인데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낙찰받고 원상 복구를 하면은 이행 강제금 2천만 원은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쵸. 아, 대장상에 있는 대로 가구수 다 네네. 경계백 철거하시고 하시면 네네. 시정 완료 처리가 돼서 이행강제금은 안 나가요. 아, 철거 완료 시에는 안 나가고, 네네. 만약에 이거 철거 안 하고 계속 놔두면은 매년 1,000만 원씩 계속 나온다,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통화 내용 잘 들으셨나요? 제가 최대한 초보인 척, 잘 모르는 척 질문을 드려봤는데 제 예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가 되고 그 금액도 위반 면적이 400제곱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은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이고, 만약 낙찰 후에 원상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소유자분은 이행강제금을 코로나 덕분에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낙찰자인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위반 사항을 봤을 때 이번 최저가 반값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까지 생각을 하고 원상회복을 생각을 한다면 이 4차 3억 9,343만 5천 원, 입찰기일은 3월달입니다. 이 4차 기일에 원상회복이든 이행강제금이든 입찰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행강제금 납부를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물건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월세 세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4,800만 원, 이행강제금을 1,000만 원으로 잡는다면 약 한 3,800만 원의 연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만약 이제 원상 회복을 하신다면 이 4차 금액에서 낙찰을 받으시면 대략적으로 계산 편의상 4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상 회복 비용은 철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부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부수고 난 뒤 다시 원래대로 원상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상 회복 비용은 제가 볼 때 최소로 잡아도 한 1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억 낙찰 원상 회복 비용 1억을 플러스 한다면 5억 원의 금액인데, 실제 원상 회복을 했을 시에는 1층, 2층 32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한 8천에서 1억 정도, 월 한 50만 원 정도의 임대 세팅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3층과 옥탑 면적 상당합니다. 3층 면적이 40평이 넘어가고 4층 옥탑 부분도 3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한 70평 이상이 되는 주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 3억이 투입이 된다면 1, 2층 임대 수익과 함께 넉넉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원상 회복 시에 1, 2층 임대 수익도 많이 나오지 않는 건물에 뭐하러 3억이나 깔고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주시 정도 되는 도시들의 34평, 9평이죠. 2018년식 아파트들 웬만하면 3억 가까이나 3억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아파트 생활이 힘드시고 좀 더 넉넉한 그런 생활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런 물건도 나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든 원상회복이든 현재 시점 3차 기일, 4차 기일, 오늘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출은 안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 물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